네, 반갑습니다. 부자령 정혜석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린 곡은 러블리즈의 하이! 안녕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사는 가장 중요한 단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생각나는 레파토리 곡들, 들려드릴 곡들이 많은데, 오늘 러블리즈의 하이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도공학 1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철도공학에서 한 절반 이상을 나왔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호 및 전기설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호 및 전기설비도 두 강의로 나눠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 시간에 신호 및 전기설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할 거냐? 신호 및 전기설비 앞강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훑어보고 난 다음에 신호 및 전기설비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호 및 전기 설비에 대해서 배우죠. 근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을 먼저 한번 해보고 할게요. 그냥 딱딱딱 붙이는 게 제일 낫긴 하겠다, 야. 그죠? 자, 볼게요. 우리가 9강에서 뭐 배웠느냐? 운전 보안 장치에 대해서 배웠죠? 운전 보안 장치. 운전 보안 장치가 뭐였다 그랬어요? 운전 보안 장치가 바로 열차 및 차량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뭐가 있었어요? 폐색장치, 신호장치, 연동장치, 선로전환장치, 경보장치, 열차 자동 정지장치, 열차 자동 제어장치, 열차 자동 운전장치, 열차 종합 제어장치가 있었죠. 이게 바로 운전 보안 장치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연동장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연동장치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보안 설비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신호기와 전철기를 서로 연관시켜 동시에 제어되도록 하였다 했고요. 그 폐색장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폐색장치는 뭐였어요? 역과 역 사이를 1폐색 구간으로 하여 한 개의 열차만을 운전하는 방법을 우리는 폐색장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열차 자동 정지 장치를 ATS라 그랬고요. 열차 자동 제어 장치를 ATC라 그랬고요. 열차 자동 운전 장치를 ATO라 그랬고요. 그리고 열차 종합 제어 장치가 TTC 로컬이 있었다고 배웠습니다. 그죠? 요걸 배웠고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 배웠나요? 그죠? 철도 신호의 분류에 대해서 배웠죠? 그때 우리가 뭐가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먼저 주신호기. 주신호기는 뭐가 있었어요? 정거장의 진입가부를 지시하는 장내 신호기랑 출발 신호기, 폐색 신호기, 유도 신호기, 그리고 특별히 방호를 요하는 지점을 통과하는 열차에 대해서 신호기 내방으로의 진입가부를 지시하는 신호기인 엄호 신호기, 그 다음에 이판 신호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구강을 모니터링 하니까요. 엄호 신호기인데 제가 자꾸 엄호 신호기라고 하더라고요. 엄호 신호기, 어머니 신호기도 알고 죄송합니다. 엄호 신호기입니다.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아요. 엄어 신호기, 엄호 신호기입니다. 주 신호기는 장내 신호기, 출발 신호기, 폐색 신호기, 유도 신호기, 엄호 신호기, 이판 신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속 신호기. 종속 신호기는 뭐가 있었어요? 종속 신호기가 뭔지부터 먼저 알았었죠? 주 신호기의 인식거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바깥쪽에 설치하는 신호기를 종속 신호기라고 했어요. 그때 종속 신호기에서는 장내 신호기의 신호 현시 상태를 예고하는 원방 신호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계 연동장치의 완복식 출발 신호기에 종속하여 장내 신호기의 하위에 설치하는 신호기로서 통과 신호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계 신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호 부속기. 알아라고 그랬죠. 신호 부속기는 주신호기의 지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기고, 진로 표시기는 이거 알아두셔야 되죠. 등열식은 3개 진로 이하고요. 문자식은 4개 진로 이상입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구조상의 분류は뭐 필요 없고. 또 신호 현실별 분류해가지고 이제 자동차랑 비교를 많이 했었죠. 이런 거 사면시는 뭐
정지, 주의, 진행 신호 있다라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임시 신호기에 대해서였죠. 세 가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서행 예고 신호기, 서행 신호기, 서행 해제 신호기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부터는 전어부터 출발할게요. 전어부터. 자, 전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또 강의 끝나고 모니터링 하면 또 전어란 소리 들을까 봐서, 덕대니 전어입니다. 전호예요. 전호. 전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호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철도 관련법에서 전호가 제일 중요한데, 전호가 뭘까? 전호. 전호라 함은 종사원 상호 간의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전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아요. 잠깐만요. 전호. 전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전호가 뭐냐면, 어이노. 급한 대로. 자, 전호가 뭐냐면,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양. 신호가 3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3가지 신호가 있는데, 신호 중에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신호, 전호, 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전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전호는 모양, 색, 또는 소리 등으로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직원 상호 간의 상대자에 대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전호라고 그럽니다. 꼭 알아두세요. 나중에 제가 이제 운전치국 규정 설명할 때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제 전호라는 것은 뭐다? 이제 상호 간의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전호다 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호는 뭐가 있는지 알아두셔야 되죠. 출발 전호 있고요. 그리고 전철 전호가 있는데, 이 전철 전호는 따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철 전호라는 것은 선로 전환기의 개통 상태를 관계자에게 알릴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 전철 전호라고 그래요. 그리고 입판 전호가 있고요. 제동 시험 전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신호 현시 전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호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전철 전호 꼭 알아주세요. 선로 전환기의 개통 상태를 관계자에게 알릴 경우에 전철 전호를 사용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표지입니다. 표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표지가 뭘까 한번 볼게요. 표지가 뭘까? 표지라는 것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모양 또는 색 등으로서 물체의 위치, 방향 또는 조건을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표지라고 그런다 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지는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표지는 솔직히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8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도 제가 그림판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이거 1번을 표시할게요. 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자동 폐색 식별 표지입니다. 이 자동 폐색 식별 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 폐색 구간에 폐색 신호기 아래쪽에 설치하여 폐색 신호기가 정지 신호를 현시하더라도 일단 정지 후 15km/h 이거는 1시간당 15km를 달린다는 소리예요. 일단 정지 후 15km/h 이하 속도로 폐색 구간을 운행하여도 좋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자동 폐색 식별 표지를 얘기하고요. 이 이제 식별 표지는 초고위도 반사제를 사용하여 백색 원판, 백색 원판의 중앙에 회색 신호기의 번호를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자동 폐색 식별 표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자동 폐색 식별 표지는 회색 신호기 번호는 도착역, 장내 신호기 외방, 가장 가까운 신호기를 1로 하고 이하 출발역 쪽으로 뒷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동 배색 식별 표지가 이런 거고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서행 허용 표지입니다. 서행 허용 표지. 이 서행 허용 표지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선로 상태가 10mm 이상입니다. 또 까먹었다. 이거 맞죠? 오, 10%. 10%이 뭐예요? 1000%. 우리 퍼센트는 백분율인 거 아시죠? 근데 퍼미는 천분율이에요. 그래서 1000분의 10이에요. 그래서 1000분의 10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선로 상태가 10% 이상의 상구배에 설치된 자동 배색 신호기 하위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회색 신호기에 정지 신호가 현시되었더라도 일단 정지하지 않아도 좋다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서행 허용 표시입니다. 천천히 진행을 한다라는 의미죠. 여기서 이제 서행 허용 표시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정지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문구를 기억해 주시면 서행 허용 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출발 신호 반응 표지. 출발 신호 반응 표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승강장에서 승강홈의 곡선 등으로 인하여 역장 또는 차장이 출발 신호기의 신호 현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하는 것을 우린 출발 신호 반응 표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꼭 표지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또 어떤 표지가 있느냐 보니까 입환 표지가 있어요. 네 번째, 입환 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열차 정지 표지가 있어요. 열차 정지 표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열차 정지 표지는 정거장에서 항상 열차의 정차할 한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하는 것을 우린 열차 정지 표지라 그러는데, 이 표지 같은 경우는 그 선로에 도착하는 열차에 대해서 열차 정지 표지 설치 지점을 지나서 정차할 수 없도록 한 표지를 우리는 열차 정지 표지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출발선 식별 표지. 출발선 식별 표지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출발선 식별 표지인데요. 이 출발선 식별 표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출발선 식별 표지라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줘야지. 자, 출발선 식별 표지. 출발선 식별 표지예요. 자, 이 점이 출발선 식별 표지가 아니고요. 출발선 식별 표지는 열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걸어 놓는 게 있죠. 이렇게 걸어 놓는 게 있고요. 자, 손가락 아닙니다. 예, 제가 그거 못 그려서 그래요. 동그라미입니다. 자, 이렇게. 잠깐만요. 자, 이거를,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좋은 방법이 있었군. 헤헤. 자, 자. 그니까, 자, 자, 자. 그게 있어야 되는데. 물감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 아니. 진짜. 이잖아요. 아니씨, 잠깐만요. 이게 아니고, 이래야 됩니다. 어쩔 수 없다. 브러쉬로 해가지고, 브러쉬. 자, 하여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뭐 이 숫자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숫자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출발선 식별 표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데, 요 폭의 넓이가 500mm예요. 500mm예요. 밀리미터. 밀리미터예요. 아무튼 간에 이 길이가. 그리고 흑색 표지판에 백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겁니다. 출발선 식별 표지가. 그리고 여기 걸어놓은 데죠. 여기 걸어놓은 데에서 이제 이 흑색 표지판 요 앞부분까지가 몇 밀리미터냐면요. 1000mm입니다. 1000, 거진 1000mm면 거의 거진 1m라 보시면 되겠고요. 저 여기. 여기는 50cm입니다. 이 부분은 500mm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 그러냐면 출발선 식별 표지라고 그러는데요. 이 출발선 식별 표지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거장 내 출발 신호기가 동일한 장소에 2기 이상, 2개 이상 나란히 설치되어 해당 선 출발 신호기의 인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선로 번호를 표시하는 표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출발선 식별 표지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뭐가 또 있냐면 차량 정지 표지가 있어요. 차량 정지 표지. 차량 정지 표지는 어떻게 생기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자, 차량 정지 표지는 어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잠깐만요. 대충 그리는 것도 용납이 안 되네, 요거. 제일 짜증나네. 선으로 표시할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 좋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한 번 더. 잠깐만요. 야,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 작게 그리냐면요. 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 있죠? 이러고, 얘, 이거 있죠?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를, 사이즈에 맞게. 쳤어. 하나, 둘. 자, 이렇게 할게요. 아니, 이 새끼야. 아, 좆됐다. 아, 눈가 가렵네, 안 그래도, 씨. 이거. 내가 왜 이렇게 해놓느냐면은, 잘 보세요. 이래야 되겠다. 이게 아주, 옮길게요. 왜 옮기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아! 됐다. 그 다음에, 야! 자, 그 다음에, 대충 이랬다 쳐요. 대충 이랬다 쳤을 때, 브러쉬로 할게요. 브러쉬로, 이 브러쉬 크기도 좀 이렇게 합니다. 자, 표지가 좀 삐뚤삐뚤하긴 한데, 자, 차량 정지 표지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요거 할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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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열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차량 정지 표지인데, 여기서, 여기서, 아씨. 그래. 여기서, 요 부분 있죠. 요 폭 부분. 여기 폭 부분 있죠. 여기가 지금 몇 밀리미터냐면요. 그거예요. 50mm예요. 50mm예요. 50mm고요. 요 전체 폭 있죠. 여기를 우리는 몇 밀리미터? 250mm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흑색판에 백색형 십자가 형식으로 나타나 있는 게 차량 정지 표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차량 정지 표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자, 첨어가 말고 차막이 표지. 뭐 차량 접촉 한계 표지이기도 하죠. 어떻게 생겼는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도형. 자, 좋았어. 이 제일 간단해요. 여기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귀찮으니까 브러쉬로 할게요. 여기다가 중앙입니다. 중앙 있고요. 이 중앙에서 여기서부터 자, 하여튼 대략 이렇게 생겼다 보시면 돼요. 열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아니라고! 왜 이렇게 되지? 이상하네. 브러쉬 크기를 엄청 크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 아무튼 어찌 생겼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로 가능하겠지? 그렇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바로 참하기 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8가지 표지를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표지가 이렇다는 내용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분기기 들어갈게요. 분기기. 분기기 부분은 제가 설명을 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할 겸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분기기. 분기기는 이거라 그랬죠. 하나의 선로에 다른 선로로 분기하기 위하여 분기 지점에 설치한 궤도 설비를 우린 분기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분기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을 우린 선로 전환기라 그래요. 선로 전환기. 이 뭔 뜻이 알겠죠, 이제? 분기기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포인트 부분이 있어요. 포인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리드부가 있고 크로싱부가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부에서 크로싱부로 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방향으로 간다 그랬어요? 대양이라 그랬죠? 대양이라 그랬고 반대로 크로싱 부분에서 포인트 부분으로 가는 걸 배양이라 그랬어요. 대양, 배양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전 연동장치 한번 볼게요. 계전 연동장치. 자, 연동장치 중에서 계전 연동장치가 있는데 이쪽 알아두시기 바라겠는데 조사세정. 자, 이게 세정 방법이 7가지가 있어요. 여기 계전 연동장치의 세정 방법이. 먼저 첫 번째 조사세정인데 이 조사세정이 뭐냐면 이거예요.
정자 취급소를 달리하는 정자 상호간에 붙인 연세를 우리는 조사세정이라 그래요. 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철사세정이 있고요. 진로세정이 있고 진로구분 세정이 있습니다. 이 세정 아닙니다. 김세정 아닙니다. 아시겠죠? 접근세정이 있고요. 보류세정이 있고요. 표시세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정은 뭐냐? 바로 묶는다 소리예요. 선로를 묶어빈다. 선로를 이제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묶어비는 그런 설비를 우리 세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건널목 설치 기준. 건널목 설치 기준. 제1종 건널목, 제2종 건널목, 제3종 건널목이 있는데, 자, 제1종 건널목이 있고요. 제2종 건널목, 제3종 건널목이 있는데, 일단 제2종 건널목하고 제3종 건널목은 여러분들 필히 아셔야 되니까 들어가 볼게요. 제2종 건널목은 경보기와 건널목 교통안전 표지만 설치하는 건널목을 우리는 제2종 건널목이라 그러고요. 제3종 건널목은 건널목 교통안전 표지만 설치하는 건널목이고 자동 경보기만을 설치하고 간수의 배치가 필요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제3종 건널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경보 제어 장치의 일반상 보시면 먼저 첫 번째 건널목 경보 등의 인식거리입니다. 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45m 이상이고요. 경보시분. 경보시분은 구간열차 최고 속도를 감안하여 30초 기준으로 하고 20초 이하로는 할 수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경보시분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경보등 섬광 횟수입니다. 이거는 분당, 그 경기도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그 분당 아니에요. 분당 1분당 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표시를 하지? 여기서 없네. 여기 있네. 50분당 50초인데 50회인데 오차가 한 10회 정도 차이가 나는 거 알아줬어요. 그리고 경보종 타종수는 매분 1분 이제 1분마다 이제 매분 매일 이제 매분 70에서 100회입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폐색장치 들어가 볼게요. 자, 폐색장치 중요하죠. 폐색장치. 한 폐색 구간에는 한 개의 열차만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색장치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이 폐색장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폐색장치의 종류는 폐색 방식의 종류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이 폐색의 종류로서 이제 상용 폐색 방식이 있고 대형 폐색 방식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폐색 장치에서 상용 폐색 방식 있죠? 상용 폐색 방식 위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상용 폐색 방식입니다. 위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선 구간입니다. 단선 구간. 일단 폐색 방식의 종류에서 이제 단선, 복선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구간이죠. 단선이어도 되고 복선이어도 되는 이제 모든 폐색 구간에 쓸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바로 뭘까요? 연동 폐색식이 있고요. 자동 폐색식이 있고요. 이게 바로 이제 전 구간에 다 쓸 수 있는 상용 폐색 방식이고요. 단선 구간에만 쓸 수 있는 폐색 방식이 있어요. 뭘까요? 통표 폐색식입니다. 그리고 복선 구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폐색 방식은 바로 ATC 장치인 차내 신호 폐색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시 말해서 ATC 장치라고도 하죠. 열차 자동 제어 장치. 그죠? 그렇게 여러분 나가시면 됩니다. 이 폐색 방식의 종류는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볼게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폐색 구간은 뭐라 그랬어요? 폐색 구간은 한 폐색 구간에 2개 이상 열차를 지나갈 수가 없다 그랬죠. 근데 이 한 폐색 구간에서 2개 이상 열차가 지나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제가 철도관련법에서 설명할 텐데, 철도관련법에 이제 철도관련법 철도운전법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넘어가고, 궤도회로의 사고간 최대 길이. 그럼 사고간은 뭘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냐면 사고간이 뭐냐면 사가 그 사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자 생각하시면 돼요. 죽을 사자. 요새 드림 많이 하잖아요. 뭐 호성이 4마리 치킨 해가지고 그 4마리 할 때 그 네를 4개가 이거 사잖아요. 그거를 이제 죽을 사자를 넣어가지고 호성이 4마리 치킨이라는데 그거예요. 그거 사구간, 그 사구간, 죽은 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철도 궤도 같은 경우에는 열차가 지나다니잖아요. 열차가 지나다니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차막이 님 꺼지고 이 말고 열차가 있잖아요. 지금 열차가 싹 갔어요. 열차가 이제 요리 싹 가요. 지금 레일이 이리 싹 가요. 그러면 열차가 뭐 대략 막 열차가 막 대략 막 이리 가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식으로 쭉 이런 식으로 열차가 가요. 메로나 아니에요. 여러분 덥다고 메로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열차가 이렇게 해가지고 싹싹싹 기관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귀신이 있어요. 죄송해요. 아무튼 간에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쭉 가요. 그거 왜 가겠어? 요 위에 전차선이 쭉 있거든요. 요 레일도 솔직히 차륜에 의해서 전기가 흘러버리는 거예요. 요때 여러분들 보시면 요 차량에 딸려있는 요 놈의 새끼 있죠? 요 놈의 새끼가 뭐냐? 펜타그래프예요. 펜타그래프. 그 펜타그래프가 뭐냐면 전차선에 전기를 쳐먹는 존재가 바로 펜타그래프예요. 그러면 이 펜타그래프가 어떻게 흘려나가느냐면은 열차가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은 이거예요. 지금 딴 거 다 필요 없고 전차선이 흘러 들어가죠.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 접지 시설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전기는 안 통하겠죠. 그럼 어떠한 회로로 인해서 여기가 예를 들어 차륜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차륜이 있으면 이 차륜으로 흘러 들어가서 레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근데 사고가는 뭐냐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계속 가요. 이렇게 운전하다 계속 가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제 철도 불모지인 우리 지역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서울이라든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사고간이 있단 말이에요. 4호선 같은 경우. 이 사고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등이 갑자기 꺼지죠. 등이 갑자기 꺼진 이유가 뭘까요? 전차선이 없어요. 빨간색 전차선이 없는 그 구간을 우린 사구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레일은 있지만 여기 사구간이요. 여기 전차선이 없어요. 이 전차선이 없으면 사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동안 어떻게 간다? 그냥 타행 주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구간 동안은 이제 공조거리.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냐 그거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악셀레이터 밟았다 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뗀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거기가 바로 사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사구간을 우리가 몇 미터 정도 최대 길이를 둬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바로 7m라는 거예요. 7m. 7m를 넘지 않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러한 사고관 내용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동 폐색 장치죠. 우리가 이제 폐색 장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폐색 장치에 대해서 배웠으면 이동 폐색 장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이동 폐색 장치는 뭘까? 우리가 폐색 장치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럼 여기서 같이 보면 되겠다. 이동 폐색 장치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폐색 거리를 고정하지 않고 이동 폐색이니까 폐색 거리를 고정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시상에서 수신되는 열차 운행 속도 신호에 따라 구간을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이동 폐색 장치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열차 운행 위치를 감지하여 우선으로 전달 열차의 간격, 위치 등을 파악하여 신호를 제어하는 방법을 우리는 이동 폐색 장치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적 안전거리 연산에 의한 열차 운행으로 열차 간 간격을 최소화하는 것을 우리는 이동 폐색 장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뢰성 측면에서 ATC 있죠. 이 ATC 자동열차 제어장치 ATC와 병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네 가지 설명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알아두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10강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전기 철도 개론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전기 철도 개론도 한 2시간 정도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내용들 보니까 좀 방대해가지고 전기 철도 개론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이죠.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제 아침에 방송하고 도서관 갔다가 외식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